자,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무장투쟁 우리가 하다가 이제 정리하다가 이제 스톱했죠. 자, 401쪽 들어갑니다. 401쪽. 어, 건국 준비 활동 4번이에요. 그래서 건국 준비 활동 양괄호 1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대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조금 얘기할 게 있어서 스톱을 시켰어요. 그렇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도는 김구, 그렇죠? 그리고 김원봉이 흡수했죠. 1942년에 흡수돼서 시작되었다. 지역은 충칭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요. 상하이 사변이 있었잖아요. 또 말로만 해드리면 또 아이 서운하다 보니까 자, 뭘 서운하게 말로 해도 다 알아들어야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다 알아듣겠다는. 자, 상하이 사변이 있었잖아요. 언제? 1932년이요. 그럼 1932년에 상하이 사변이 있으면서 애들이 상하이를 점령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당시에 우리가 임시정부가 어디에 있었어요? 상하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동을 해요. 이동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하는데 저 아래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저히 못 가겠다 해가지고 정착하는 곳이 충칭이에요. 그래서 이 충칭에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결사항전을 하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충칭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한국광복군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속 들어갑니다. 지역 동그라미 2번에 충칭에서 한다. 성격 민족주의 성격이죠. 자, 동그라미 4번. 왜냐면 사회주의가 애들이 이탈해가지고 막 화복시대로 가버리니까 끝났다라는 이제 민족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자, 동그라미 4번의 활동, 또 기억번의 이동, 중일전쟁 이후 충칭으로 이동하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거에 계속 이동하는 거죠. 1932년부터 이동합니다. 자, 니은 기반 강화 지역, 김구, 지청천, 조수항이 아까 통합하는 걸 보셨죠? 저번 시간에. 자, 한국 독립당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누구예요? 김구. 그렇죠? 1940년. 조직 개편합니다. 1940년 주석 중심제로 개헌했다는 거는 우리가 한 2시간 전에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김구 주석으로 취임이 됐고, 자, 한국 광복군을 만들죠. 자,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1940년. 그래서 국민당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독립군 부대가 기본이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고, 뿐만 아니고 조금 있으면 연합군에서도 막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죠. 체제, 총사령관의 지청천, 그 참모장의 이범석.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오죠. 이 둘을 바꿔서 내기도 하고, 자, 디귿번 구성. 중국 각지의 독립운동 세력과 동포들 그리고 그 일본에서 포로로 있었던 사람도 이제 탈영하고 그리고 당시에 일본에서 했던 게 이제 징병제잖아요. 징병제, 뭐 지원병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청년들 아니에요. 한국 청년들이 다 징집돼 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죠? 일본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군으로 가니까 얘들이 진짜 화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들이 일본군 깃발을 꽂고 우리가 참전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군에서 탈영병이 미친 듯이 생겨요. 왜? 한국 광복군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목숨 걸고 탈출합니다. 그래서 이 탈출한 사람들 역시 한국 광복군에서 포섭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광복군이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 놈들이 탈영병을 잡겠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해도 안 되죠. 우리 목숨 걸고 탈영을 했다라는 거. 자, 1번 보시면 조선 의용대 세력의 일부 합류. 그래서 1942년에 흡수 통합이 됐죠. 누구? 김원봉. 그렇죠?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김원봉이 부사령관으로 취임이 되고요. 김원봉이 없으면 그를 따랐던 세력들이 안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자, 미음범 활동에서 대일 선전포고 그래서 태평양 정쟁이 1941년 진주만을 습격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발발한 다음에 우리 일본하고 선전포고하자. 대일뿐만 아니고 독일한테도 선전포고를 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표를 하고요. 자, 연합작전을 전개를 하죠. 인도 그리고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하고 대일 전투에 같이 참여를 해요. 연합작전.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국내 진공작전인데요. 그 미국 전략정보국 OSS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미국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CIA. 그러니까 미국 CIA가 이 예전에는 OSS 부대였거든. 이 OSS 부대가요. 우리 한국 광복군에게 군사훈련도 시켜주고 그리고 같이 연합해서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참전하고 이렇게 했던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광복군 국내 정진군 훈련도 받았고요. 일본의 패망으로 실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면 우리가 광복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복군이 있고 그리고 요 위에도 우리 민족 부대잖아요. 그렇죠? 조선 의용군이 있고 그래서 같이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하고 선전포고를 했고 특히나 이제 지금은 독자 노선을 했으니까 이 한국 광복군이 누구하고 미국, 영국 뭐 얘들하고 다 특히나 미국 애들하고 어떤 생각을 다 해놨었냐면 국내 진공작전 언제 비슷하죠? 예전에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그렇죠? 헷갈리면 안 되지. 국내지 이제 국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육군 혹은 해군, 육해공군 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미국에서요, 이 사인을 보내면 미국에서 폭격기가 와서 뿅 해가지고 빠바바박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일본군과 전쟁을 하고 이 한반도를 우리가 탈환하는 이 계획을 다 세워놨었어. 그래가지고 요이 땅 자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놈들이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항복하니까요 전쟁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참전을 못했으니까 일본 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은 승전국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전국 지위를 얻지 못했단 말이죠. 아 웃기는 소리죠. 우리가 일본군하고 다 했는데 여기에서 안 싸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승전국 위치를 우리가 잡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그 얘기를 해요. 아, 왜 저기 항복한다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다라기보다는 아주 슬픈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래서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거예요. 이 김구 선생은 미래를 내다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승전국 지위를 얻었어야만 일본 놈들 직설 못하게 하고 밟아버리는데 지금도 아주 설치고 있죠. 일본 놈들이. 이유는 뭐예요? 니들은 승전국이 아니야. 어부지리로 광복이 됐으면서 말이 많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부지리가 아닌데요. 그렇죠. 우리가 광복을 이룬 거예요. 우리 손으로 이룬 거지요. 그러면 뭐 우리 그 의사들, 그렇죠. 독립군 그 숱하게 피를 흘렸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우리 힘으로 광복을 이룬 겁니다. 자, 아무튼 맨 아래서 401쪽에 6번 보세요. 동그라미 6번에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발표됩니다. 1941년에. 그래서 삼균주의를 반영했는데 이 조소왕의 삼균주의예요. 그래서 조소왕 삼균주의 1941년.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자, 민주공화국을 지향했다. 보통선거를 통해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자라는 것이 임시정부의 목표였다라는 거죠. 자, 402쪽으로 들어가시면요. 니은번 적의 통치기구를 완전히 없애고 정부를 수립하자. 디귿번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삼균주의잖아요. 그렇죠? 토지와 생산시설 국유화하자. 지방자치제도,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시행하자. 이것은 아주 예전에 한 15년 이전에 이 내용 같은 거 나왔었던 건데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안 내고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 연도를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그 순서 맞추기 물어본다든가 이 내용도 잠깐 물어보는데 이제 3균 어떤 거냐면 디귿번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선택지로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양괄호 2번 볼까요? 402쪽이죠. 조선 독립동맹이에요. 그래서 김두봉이 빠져나왔죠. 그래서 김두봉이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하나의 단체, 그러니까 당을 만든 거예요. 이 당은 이제 우리가 그 광복을 하잖아요. 광복을 했을 때 국내로 유입됩니다. 자, 김두봉이 이제 주도를 하는데요. 지역은 어디에서 했어요? 중국 화북 지역에서 했습니다. 자, 성격은 당연히 사회주의 성격이고 동그라미 4번의 활동입니다.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연합을 했는데 항일투쟁을 전개했어요. 이거 써놓으셔야죠.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중국
아이고, 조선의용군과 연합을 해서 항일투쟁을 전개했다라는 거죠. 니은번 조선의용군을 만들었어요. 이 조선의용군의 전신은 뭐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그렇죠? 해방된 다음에 인민군에 편입이 됩니다. 이것이 아주 죽겠는 거죠. 자, 우리가 광복을 하잖아요. 광복한 다음에 광복을 이제 1945년에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48년이죠. 그리고 한국 전쟁이 또 터지죠. 그래서 1950년에 터지는데 복잡해요? 다 배울 건데 뭐가 복잡해요? 자, 광복이 됐죠. 광복이 됐을 때 이제 국외에 그 단체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면서 정부를 만드는데 3년 동안 무정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북한은 그 사회주의화가 되고 이쪽은 이제 자유주의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등 세력이 겪다가 얘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북한 애들이 인민군이라는 거 있잖아요. 북한 인민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인민군이 그 우리나라 국군보다 훨씬 더 강했단 말이에요. 수적으로 강하고 조직력도 뛰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조선의용군 있죠? 조선의용군이 나중에 들어와서 인민군에 편입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조직력을 갖고 있었던 조선의용군이 인민군에 편입되고요.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 한국 광복군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죠. 이 한국 광복군은요 빠개져 버려요. 그래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공부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단체 들어올 수 없어라고 반대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개인 입장으로 귀국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꾸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통째로 들어오고 우리는 분열돼서 들어오니까 다시 합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얘들이 월등히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죠. 이것이 사회주의의 강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조직력 그리고 피를 불르는 게 단점이고 그렇죠. 자, 이 인민군에 편입되는 것이고요. 강령 보시면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자라는 거죠. 북한의 그 정권 이름이 뭐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렇죠. 자, 그 좋은 걸 다 갖다 썼어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이 국민보다 더 좋은 거예요.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인민 그리고 공화국. 그렇죠. 그러니까 하니까 왠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면 왠지 좀 빨개 보이고 그렇죠. 이런 모습이 이제 오는데 원래는 그 뜻이 더 좋은 건데 얘들이 갖다 써가지고 나쁘게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좋은 거를 나쁘게 만드는 기술이 있는 애들이 북한. 자, 아무튼 8시간 노동제도 그 강조를 했었고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제 1944년에 국내에 우리도 이제 통합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외만 봤잖아요. 국내에도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운형, 안재홍의 조선 건국동맹인데 이 조선 건국동맹이 조금 있다 광복 이후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어요. 자, 지역 국내고 성격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한 단체예요. 그래서 그 기업본에 무장봉기를 계획하지요. 해외 단체하고 연계하려고 여러 가지 힘을 썼고요. 니은번 전국적인 지부가 있었고 디귿번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1945년 8월 15일에 자, 동그라미 5번에 대한민국 건국강령도 발표를 해요. 그래서 보통선거 일제를 박멸한다. 와, 멋지죠. 박멸. 무슨 벌레잖아요. 디귿번 노동자, 농민이 해방하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장투쟁을 마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요. 문제 하나 보고 갈게요. 406쪽. 406쪽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내용이 적절하게 이어진 것. 자, 3.1운동 이후 무장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1920년 10월 누구의 대한독립군이에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좌진의 북로 궁정서군. 그렇죠. 그러면 홍범도 1번 아니면 5번이네. 그렇죠. 연합해서 간대 출병한 일본군 만여 명을 6일 동안 10여 차례. 그거 봐요. 6일 동안 10여 차례가 엄청 중요한 단어라니까. 전투 끝에 대승을 거뒀고요. 일본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뭐 했어요? 간도참변. 그러면 1번 아니면 5번 똑같네. 리을번 찾아야겠네요.
이렇게 한국인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고 이후 만주 지역의 독립군은 군사와 행정 조직을 갖춘 삼부를 재정비되었는데 이 중 어디는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요? 참정신. 그러니까 참의부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참의부. 1번이 정답. 그렇죠? 자, 나머지는 한번 풀어 보시고요. 자, 이제 단원을 한번 바꿔보자. 410쪽이에요. 410쪽에 우리가 사회, 경제적, 민족 운동과 민족 문화 수호 운동입니다. 자, 이제 3.1 운동 때로 한번 넘어가 보자. 우리가 광복까지는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가서 국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3.1 운동은 1919년이죠. 이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민족 운동을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실력 양성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은 선실력 후 독립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그 먼저 실력 양성을 하고 그리고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력 양성, 선실력 양성 후 독립이라고 써놓으시면 이것이 실력 양성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려고 왔는데 문맹자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요. 무슨 수로 독립을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애국계몽 운동이 있었잖아요. 애국계몽 운동을 발달시킨 것이 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자, 양괄이 2번 볼게요. 자, 민족 기업을 육성한다라는 거죠. 자, 민족 기업이 언제 이렇게 발전이 됩니까? 자, 1920년대예요. 1920년대 얘들이 일본 놈들이 회사령을 어떻게 했어요? 회사령을 철폐했죠. 그러다 보니까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 기업이 여기저기서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 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자, 목적 됐고요. 동그라미 2번 민족 기업 기억번. 지주 출신의 기업인이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공장을 건설했는데 경성방직 주식회사라는 거 있죠. 이것은 김성수가 만듭니다. 김성수 1919년에. 그래서 어찌됐건 민족 자본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었고 서민 출신 니은번 보시면 평양의 메리아스 공장, 양말 공장, 공식 공장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전국 메리아스 생산량이 70%, 70%까지 차지했던 것이 이 평양 메리아스 공장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금융업도 진출하는데 잘 안 되죠. 왜? 우리 민족 자본이 돌면 이것이 어디로 가요? 만주나 연해주, 중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독립자금으로 쓰여지잖아.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것을 계속 막게 되는 거죠. 니은번 1930년대 이후 일제가 탄압을 하면서 일본 기업에 다 통합을 시켜버려요. 자, 보자라는 거죠. 이제 다음 단원의 양괄호 3번의 물산장려 운동인데 첫 번째로 회사형을 철폐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 기업이 육성되고요. 게다가 일본 놈들이 머리를 써서 1923년에는 관세를 없애버렸어요. 관세를 없애버리니까 일본 상품이 값이 엄청나게 싸지죠. 그러면 얘들끼리 싸워라 이거지. 그렇죠? 그럼 누구 거 사겠어요? 이거 사죠. 싼 값에 좋은 거. 우리 것은 비싼데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여기로 가니까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 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것이 1920년 자,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물산장려 운동.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 거를 사자라는 거죠. 자, 물산장려 운동.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목적 우리 민족 기업 보호. 그렇죠. 자본 민족 자본 육성 이런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전개인데 기억번 시작에서 평양에서 시작하죠. 평양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조만식이.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헷갈려요. 대구는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고 그렇죠. 평양에서 시작하고 서울로 확대됩니다. 서울로 확대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이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확대돼서 평양으로 헷갈리죠? 조심하셔야 돼. 이것이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그래서 평양에서 조만식이 물산장려 기성회를 조직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조선 물산장려회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평양에서 물산장려회 그리고 서울에서 조선 물산장려회 이렇게 이제 확대된다라는 거죠. 자, 활동 참여 볼게요. 자작회. 자작회는 1922년
자, 토산 애용 부인의 1923년. 그래서 토산 애용 부인회.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좀 해놓자라는 거예요. 연도도 알아놓으시면 좋죠. 그래서 1920년대니까. 자, 활동 일본 상품은 쓰지 말자. 그리고 토산품을 쓰자라는 거죠. 금주, 단연, 생활 개선. 그래서 국산품 애용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를 쓰자라는 거죠. 이런 운동이 물산장려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9호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의 것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런 것들이 물상장려 운동의 9호였다라는 거예요. 411쪽 결과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첫 번째, 일단 기업에 떨어지죠. 그래서 일본 기업의 열세였다라는 거예요. 생산품이 안 좋아요. 질이 좋아야 뭐 잘 될 건데. 두 번째, 상인하고 자본가 이들이 농간을 쳐요. 뭐예요? 가격을 올려버리고 담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걸 하여튼 참 우리 민족끼리 뜯어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주의계가 미친 듯이 비판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는데 보세요. 자, 이것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 민족기업 합법입니다. 합법이죠. 자, 이 합법이다 보니까 회사를 만들었으면 세금도 내고 뭐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죠? 조선 총독부에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면 총독부하고 연락도 해야 되고요. 그럼 총독부에서 민족기업 가가지고 자, 요거 세금입니다. 그리고 내고 신고할게요. 내고 저희 갈게요. 그랬더니 총독부 관리가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잔 하고 가야지. 안 하고 가면 괜히 세금 폭탄 맞고 막 그래 버리니까 앉아서 인상만 푹 쓰고 있다가 이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회주의계의 눈빛에는 이것이 뭘로 보여요? 친일파로 보이지. 총독부하고 총독부 일본 놈들하고 술을 마시고 커피 마시고 노닥거려? 쳐봐. 우리가 돈을 갖다 주면 말이지 얘들이 이런 짓 하고 결국에 이걸 가지고 돈 가지고 총독부 갖다 주면서 친일 행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본가들은 안 돼라는 거죠. 돈 가진 놈들은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민주운동이냐 반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사회주의계의 비판이에요. 자, 양과로 4번에 보시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인데요. 자, 우리가 밀립대학을 만들자라는 건데 자, 일단 조선교육회에서 우리가 이제 1920년대가 들어갔잖아요. 1920년대에 들어가면 애들이 문화적으로 통치한다라는 얘기 하에 뭐 제대로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들은 계속 탄압을 하고 그리고 조선교육령이라는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우리 민족을 바보를 만들죠. 우미나. 그러니까 총독부에 찾아가요. 그래서 얘들아 니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초등교육만 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 그 대학교라는 것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죠. 웃기고 자빠졌네 이거 햇소리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 조선교육부가 얘기합니다. 야, 우린 분명히 니들한테 얘기했다. 얘기했는데 니들이 안 들어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대학교를 만들 테니까 두고 봐 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독부 애들이 웃죠. 웃기고 자빠졌네. 니들이 한번 해봐라. 자,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배경 일제 우민화 교육이죠. 두 번째 목적 대학 설립을 위해서 고등교육을 실현하자라는 목적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 전개인데 시작 조선교육회 이상재 이승훈을 중심으로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합니다.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1922년이에요. 자, 그래서 활동 국내 모금 운동이 있는데 9호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씩 이런 식 이 9호 있잖아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거 우리가 쓰자라는 거고 여기선 한민족 한 사람들 1천만이 1원씩 내자라는 거죠. 결과 어떻게 됐냐? 잘 안 돼요. 왜냐면 일단 자연재해가 굉장히 덮쳤어요. 그래서 자연재해 때문에 모금이 힘들어져.
그리고 실제로 이 기성회에서 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대학교 설립 부지도 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대학교를 세우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자, 저러다가 얘들이 대학교 만들겠는데 머리를 쓰자라고 하는 거죠. 탄압책으로 뭐 하냐면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요. 자, 경성제국대학을 만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인도 입학시켜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 입학을 허용시켜줘요. 아, 그러니까 이 모금을 하다가 야, 한국 사람도 대학교 갈 수 있다잖아. 그러면서 이제 흐지부지 됐죠. 그런데 실제로 한국인 입학하려면 일제 타협해야죠. 그래서 친일 세력들, 뼛속까지 친일파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그 중촌 관리의 자식들, 그렇죠?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입학이 되는 거죠. 극소수의 한국인. 그러니까 뭐 100명 중에 한 명도 입학을 할까 말까 했던 것이 이 경성제국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대학교 다녔다는데 집에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어디 다니셨어요? 그러면 경성제대 다니셨어 라고 하면 조용히 그냥 사시면 돼요. 어디 가서 이제 떠들지 마시고.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이 일본 놈들이 그렇게 이제 친일파를 이제 입학을 시켰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안 됐다라는 거죠. 경성제국대학 언제 만드냐면 1923년에 만들어요. 근데 입학을 24년부터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1924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양거로 5번에 이제 문맹 퇴치 운동인데 이것은 뭐라고 쓰시면 농촌 계몽 운동이다라고 쓰세요. 자, 농촌 계몽 운동은요. 193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하는데요. 언론이 중심이 돼요. 자, 농촌 계몽 운동 뭐냐? 자,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하려고 그러는데 글자를 몰라요. 숫자도 몰라요. 문맹자가 거의 80%에 육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 특히나 어디 농촌 사람들은 더 모른다는 거죠. 이런 무지를 깨쳐야 된다 그러면서 당시 지식인 계층이 우리 농촌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죠. 동아일보에서 얘기한 게 부나르도 운동이에요. 부나르도 운동이 뭐냐면 민중 속으로라는 러시아어거든. 그러니까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가르치자라는 거고, 조선일보는 뭐냐면 문자 보급 운동. 그래서 글자를 보급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농촌에 가가지고 야학 막 그런 거 있죠. 천막 쳐놓고 이 판때기 하나 놓고 기역, 니은 이런 걸 가리켰던 때가 1930년대 초반이에요. 이것이 농촌 계몽운동입니다. 자, 배경 일제 차별교육. 그래서 우미나 교육. 그러니까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보가 돼서 문맹률이 폭발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목적입니다. 민중한테 문자를 보급하는 것이고 전개, 야학. 그렇죠? 야학 이런 것들. 그리고 강연. 야학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가르쳐줘야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 문맹 퇴치 운동이 농촌 계몽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자, 강습회. 그래서 조선학회가 후원을 했었다라는 거죠. 문자 보급 운동. 조선일보에서 했습니다. 문자 보급 운동은 참고적으로 외우실 건 아니에요. 그래서 1934년까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었던 것이고, 동아일보의 부나로드 운동은 1931년에요. 부터 1934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1929년인데 20년대로 풀면 안 됩니까? 안 돼요. 30년대 초반으로 그냥 알고 계세요. 이 농촌 계몽 운동은 언제부터 했느냐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농촌 계몽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이 당대 분위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930년대 초반으로 푸시면 돼요. 디귿번 문자 보급 운동입니다. 조선일보가 주도하지요. 한글 원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조선일보가 주도한 문자 보급 운동. 자, 부나로드 운동입니다. 이것이 동아일보에서 주도했던 부나로드 운동이에요. 러시아어죠. 민중 속으로. 그래서 그 아래 구호 보면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라고 하는 보급 운동인데 이것이 잘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여기에는 이제 또 빠져 있네요. 일제 탄압이죠.
일제가 탄압하는데요. 뭡니까? 이 문맹교육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또 당대 이제 겹쳤던 게 뭐냐면 농촌진흥운동이에요. 와, 선생님 농촌진흥운동이니까 이거 계몽운동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단어 하나 차이잖아요. 그렇죠? 농촌진흥운동은 뭡니까? 일제 수탈 정책이라고요. 농촌을 진흥시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농촌에서 생산량을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군수물자로 쓰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공부하고 있어? 이런 시간이 어딨어? 그렇죠? 빡 이렇게 치는 것이 농촌 진흥운동이에요. 자, 우리 농촌 계몽운동, 민족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411쪽 국내 항일운동, 민족운동이에요. 자, 60만세 운동 한번 봐볼까요? 자, 1926년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3.1운동을 공부를 했었단 말이죠. 1919년 3월 1일 3.1운동, 그리고 지금 60만세 운동인데 뭐가 틀리냐? 자, 1번 배경 볼게요. 사회주의 세력의 성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참고 계속 참았는데 안 되겠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1919년에 3월 1일 3.1운동이 있었잖아요. 자, 당시에 1919년 3.1운동 이전에는 다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밖에 없었어요. 거의가. 그러다 보니까 3.1운동 민족주의계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가시요. 평화. 왜 민족주의계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외교 독립이잖아요. 국제 외교. 그래서 세계 국제사회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외교 독립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깨졌어요. 게다가 이 배경이 뭐였냐면 미국 윌슨의 뭐예요? 민족 자결주의였잖아요. 근데 민족 자결주의 우리 3.1운동 했을 때 학살당했을 때 미국이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자, 거꾸로 지금 다시 뒤집어 보니까 이 미국 놈들 지들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이런 배신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1917년 가보면 이때 레닌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회주의를 만들면서 얘기했죠. 자, 전 세계 그 약소 민족국은 우리가 해방시켜 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레닌이 이 얘기했던 사회주의, 자, 얘들은 무엇을 했느냐 봤더니 얘들이 뭘 만드냐면요, 국제공산당 기구를 만들어요. 국제공산당 기구, 이름하여 코민테른인데, 자, 이 코민테른을 만들고요. 이 국제공산당 기구에서 여러 약소민족국에게 지원을 해주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깨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민족주의 맞지? 이 민족주의 이렇게 믿었는데 미국 놈들 하는 짓을 봐라. 그런데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것이구나. 얘들이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민족주의, 사회주의 있다, 2년 있다 있건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저런 거대한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줘야지. 독립을 위해서 사회주의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대 지식인들 대부분은요, 사회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미친 듯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1920년대 초반부터 사회주의를 막 전파를 해요. 누가? 배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사회주의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쫙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20년대부터는 사회주의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개의 갈래로 독립운동이 들어가게 되는 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독립운동이 두 갈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갈등하면서 노선을 달리하잖아요. 민족주의는 평화스럽게 가자, 안 된다, 밟아버려야 된다,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싸워요. 저놈들 때문에 독립이 안 된다라는 거고, 웃기지 마라, 니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게 생겼다,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하고. 그렇죠? 사회주의의 최대 단점이 뭡니까? 폭력성을 띈다는 거지. 그렇죠? 최대 단점 빨간색, 피를 봐야 돼요. 그래서 강하게 가는 것. 민족주의는 조금 채통을 지키면서, 그렇죠, 외교 독립, 평화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들 세력이 미친 듯이 싸우는 것이 1920년대예요. 오죽했으면 1926년에 북경 촉성회를 안창호 선생이 열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지금 이제 말을 많이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해야죠. 그래서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한번 보자. 자, 동그라미 1번 배경. 사회주의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어요. 자, 니은번 일제 수탈과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발. 당연한 거죠. 이 수탈 그리고 식민지 교육. 그래서 이 1920년대 초반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민족운동을 막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차별교육 반대예요. 왜 우린 차별하면서 가르치느냐. 우리도 고급 교육 가르쳐줘라. 뭐 이러면서 이제 반대하게 되는 것.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1926년에 큰일이 터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4월 달에 순종 황제가 승하합니다. 순종이 승하. 자, 이것은 예전에 고종의 승하 있었죠. 1919년. 똑같아요. 순종이 승하하는데 순종도 역시 독살설이 퍼져요. 그러니까 이 민족 감정이 그게 다래요. 왜? 이것들이 고종도 무질러서 순종도 죽였구나. 쳐 죽일 놈들이네. 이렇게 돼버려요. 아주 악감정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것이 1926년이에요. 게다가 누가 들어와요? 사회주의가 들어왔잖아요. 이 쳐 죽일 것들 이렇게 되면서 폭력성을 띠면서 막 가게 되죠. 자, 이때 학생 모이죠. 학생. 종교 지도자 모이고요. 민족 지도자 모이는데 민족 지도자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3.1 운동체처럼 거국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이 되면서 그래 좋다. 6월 10일 이때 순종의 인사일을 기해서 우리가 만세 운동을 전개하자.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야. 그런데 일본 놈들이 이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전에 체포돼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 이제 학생만 남았죠.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 민족성이 대당하죠. 3.1 운동도 학생들이 주축이 됐고 이 60만세 운동도 학생들이 주축을 하는데 뭘 어떻게 하긴 순종황제 인산일에 장례행렬에 따라가서 우리가 만세를 외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황제의 인산일 때 이때 만세 운동이 전개되니 이것이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보자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전개. 준비, 사회주의 계열, 천도교 계열 학생단체들이 다 준비했는데 그 아래에 순종의 인산일에 맞춰서 대규모 만세 시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니은번 발각되죠. 맨 끝에 보면 사전에 발각됩니다. 그래서 다 지도부가 검거되고 남아있는 디귿번 학생단체 중심으로 경문을 살포하고 만세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이 60만세 운동이에요. 동그라미 3번 의. 자, 그 니은번 보시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간의 연대가 계기돼요. 봐봐. 이분들이 그 물과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물과 기름인데 한 번도 섞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섞이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 뜻을 같이 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가 절대 합쳐질 수 없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것이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민족 유일당은 뭐예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하는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이 1926년 정도에 미친 듯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때 결론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간회를 만들게 돼요. 이 신간회는 1927년이고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마 조금 이따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사회주의, 민족 유일당 독립운동단체가 뭐냐? 신간회입니다. 이 신간회 그래서 시험 잘 나와요. 자, 보자라는 거죠. 양괄 2번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인데 자,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이것은 이제 192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1929년에 나주에서 광주 사이로 오고 갔던 열차 안에서 통학열차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자, 이 광주로 향해 가는 열차 안에서 우리 그 조선 여학생 둘이 이 일본 놈들한테 희롱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쁜데 막 그러면서 댕기머리 잡아당기고 그죠? 가방 내가 들어줄게 일로 줘봐 막 그러고 아스케끼하고 막 열받죠. 요 옆에서 보고 있었던 한국 청년이 갑니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조선진 닌 뭐야? 그러면서 푸닥거리 시작되는 빠방빵. 그 이 한국인 청년이 싸그리 다 제껴버렸단 말이죠. 대단하지. 그렇죠? 이름하여 이 박준채예요. 박준채. 멋있다. 자, 여기에서 박기옥이 이 희롱을 당하고 있었고 사촌 동생, 사촌 누나야. 사촌 누나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열받죠. 뚜껑 열린 거지. 자, 이 소식을 알았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누가 순사들이 오지요. 광주역에서 순사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제 박준차가 내려가지고 야, 너 우리 누나한테 사과해야지. 그랬더니 이 조센진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거기서 두드려 패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순사가 현장에서 체포를 해버려요. 자, 잘 걸렸어 니들. 일로 와. 그러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죠. 경찰서로 데리고 간 이 순사든 편파 수사를 해요. 아이 조생진이 잘못했구만. 이 말이 돼요? 일대 다고 희롱을 해.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시끄러. 너는 이제 감옥행이야. 헤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때 당시에 신간에는 있었죠. 27년, 29년이니까. 이 신간에는요. 합법단체입니다. 와, 놀랍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총독부에서 승인을 받은 합법단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총독부에서 승인받은 신간회가 이 사실을 알고요. 자, 안 되겠구만. 그래서 변호사를 대동을 해요. 변호사 둘을 데리고 가요. 변호사 2명이 가가지고 이 순사한테 얘기하지. 어이, 내가 이 박준채 군 변호사인데 지금 뭐 수사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제 순사가 얘기하죠. 어이구, 변호사님께서 오셨어요? 아이고, 몰랐네. 그럼 말씀을 하시죠. 저희가 알아서 알아서는 무슨 호통을 치죠. 변호사가 높으니까. 그렇죠? 막 호통을 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이 내용이 어디라고요? 광주죠. 이 광주 지역에 이 내용이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이 광주 시민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만세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광주에 난리가 나죠. 이 일본 놈들 물러가라 막 이렇게 만세 난리가 나고 이 난리는요. 그 뭡니까 그 밖에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만세운동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 그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자, 양거리 2번에 보시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인데요. 그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배경. 자, 니은번에 보시면 학생운동의 조직화, 60만 세 운동 이후 학생 조직이 확대되고요. 발단, 한국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 희롱하는 것을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것을 누가 박준채가 가서 푸닥거리를 했다는 거지. 그렇죠? 자, 이것을 보고 동그라미 3번에서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고 광주 지역 학생들이 총 걸기를. 자, 니은번 신간의 지원. 그래서 이 변호사를 가지고 진상을 조사한다. 진상조사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변호사라고 시험 안 나와요? 진상조사단이라고 나와요. 자, 신간의 지원과 시민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확산이 돼요. 자,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의의는 뭡니까? 어딨어? 이 의의는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자, 이 의의는 뭐죠? 제2의 그렇죠.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412쪽에 양보를 1번 한번 볼게요. 그 사회주의 사상 유입과 민족운동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은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언제예요? 1920년대죠. 그래서 기화는 뭐가 된 거예요? 1919년 3.1운동. 그렇죠? 3.1운동을 기화로 해서 이 사회주의가 물밀듯이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이 사회주의 배경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배경 기억번 러시아 혁명입니다. 그래서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레닌이 약소국가의 민족운동 지원을 약속하지요. 자, 니은번 3.1운동 이후 청년 지식인 중심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었다라는 거. 자, 동그라미 2번에 확산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국내 사회주의 단체가 뭐가 있었느냐? 자, 화요회가 있었어요. 1924년. 이 화요회는 1924년이죠. 여기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 이제 박헌영. 그래서 이제 조봉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화요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일본 유학생이 참여한 거예요. 이때 당시 이제 박헌영 일본 유학생
점에 일본도 갔다 오고 막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헌영, 조봉암 등 일본 유학생이 참여했던 화요회고 북풍회도 있어요. 북풍회. 북풍회. 그래서 1924년이죠. 일본 북성에 일본에 이제 북성회가 있는데 자, 요것의 이제 국내 지부가 북풍이에요. 조선 공산당인데 1925년에요. 코민테른에서 조선의 공산당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조선 공산당 조직.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일본 놈들이 코민테른이 큰일 날 뻔했네. 일본 놈들이 뭘 지원을 해줘요? 자, 조선학생과학회. 그래서 60만 세 주도를 하고요. 자, 국내에서 상해파 고려공산당. 그래서 이동휘가 상해파. 그렇죠? 자, 413쪽 한번 넘어갈게요. 이 이르쿠츠파 그 고려공산당. 이것은 러시아 계층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이르쿠츠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식 발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결과 니은번 민족운동 분열되는데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계속 다투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4번 일제가 탄압합니다. 치안유지법인데 일본 놈들이 제일 싫어했던 단체가 누구냐면 이 사회주의계예요. 사회주의계. 그래서 이 사회주의계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잡아서 이제 고문하고 이렇게 하면 회유도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얘들이 추구하는 게 뭐야? 평화 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해요. 근데 이 사회주의계는요, 뭐 길 가다가 폭탄 던지고 총 쏘고 그렇죠? 그래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러면 혀깨 물고 죽어버리고 그렇죠? 잡으려고 갔더니 자결하고요. 그렇죠? 이 사회주의가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돌변하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잡으려고 했더니 음지로 숨어버려요. 쭉 들어. 일본 놈들이 이런 미꾸라지 같은 놈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잡지 그러다가 치안유지법을 만들자. 그래서 사회주의의 단점이 뭐예요? 사회 혼란을 선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폭동, 암살, 파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사회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독부에서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이 빨갱이들 사회주의자들 잡으려면 그 치안유지법밖에 없어. 그래서 만드는 것이 치안유지법이에요. 그래서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우리 독립운동가를 잡기 위한 탄압하기 위한 법이죠. 이것이 치안유지법이에요. 그래서 조선 공산당을 해산을 시켰다라는 거죠. 자, 양괄호 2번의 자치론의 내두와 민족주의 계열의 분열이라고 돼 있는데 자, 보자라는 거예요. 1920년대 독립운동은요. 민족주의계예요. 그렇죠? 민족주의계가 있고 그리고 사회주의계가 있는데 이 민족주의 사회주의는요. 물과 기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어. 자, 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이렇게 갈등되고 있는데 서로 욕하죠. 그런데 이제 민족주의계에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 조금 이상한 성향을 띠는데 그것이 타협론을 제시해요. 정신 나간 거예요. 자, 이쪽이 아닌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자치론자라고 하고 또 기회주의자라고도 하는데 이들이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자, 민족주의 비타협적 얘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보자. 일본 놈들이 왜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줄 아느냐.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다라는 거죠. 이상한 쪽으로 가죠. 왜 우리가 문제냐. 자, 어찌됐건 일제 보호 아래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라는. 무슨 보호예요? 그렇죠. 탄압 아래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했던 독립운동은 일본 놈들이 얘기한 여기 이 안에서 독립운동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일본 놈들이 이것들 싫으니까 이것들 잡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일본 놈들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어떠한 문제들이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일제하고 타협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협론이에요. 이것을 이광수나 최린 이들이 주장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광수는요. 민족적 경륜
이라는 논설 신문의 게재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계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니들 왜 그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것은 친일이야, 친일. 막 얘기를 해도 시끄러. 니들도 이쪽으로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 라는 거죠. 사회주의 애들 너무 폭력적이야. 그러니까 니들도 빨리 와. 여기에 오면 편하게 독립운동할 수 있어. 금방 될 거야. 일본 놈들이 도와주거든. 이상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계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비웃죠? 거 봐라. 이 민족주의라는 것들은 말만 한단 말이죠. 말만 하더니 결국에 공부하고 주둥이로 독립운동하더니 결국에 주둥이로 망하게 생겼어. 친일로 가고 있잖아. 헤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뭐가 걱정돼요? 이들이 걱정되죠.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가요. 언제 이쪽 세력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 이건 큰일 났다. 이것은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계속 접촉을 하는데 이 민족주의, 비타입적 민족주의는 거절하지요. 시끄러워. 니들하고는 놀 수가 없어. 어디 와서 행패야. 가. 행패 부리는 게 아니고 막 그랬는데 안 돼. 그래서 이 사회주의에서 정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우회. 자, 이 정우회 단체에서 선언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정우회 선언을 앞두고 비타입적 민족주의계로 갑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랑 좀 얘기 좀 할래? 이것들이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어디 와서 아니 그게 아니고 얘기 좀 하자. 일본 놈들 싫잖아. 그럼 싫지. 그런데 얘들이 지금 이런 마당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우리가 지금 정우회라는 단체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선언을 하는데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와서 좀 참여 좀 해줬으면 좋겠어. 무슨 햇소리야. 근데 좀 이상해요. 왜? 사회주의 애들은 와서 야 니들이 이래야 되는데 깍듯하지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알았어. 야 일단 초청장은 놓고 가봐. 그래서 초대장 놓고 가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우에서는 딱 했는데 가자마자 빨간색 쭉 있죠. 우와 막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아 우리 또 잘못 왔네. 이런 이 빨간색 아 나 미치겠네. 가자 그러고 있는데 얘기를 합니다. 정우에서 자 우리는 지금 독립운동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딥니까? 일본. 목적은 하나의 일본, 반제국주의를 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면서 우리끼리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열이 되고 이런 문제 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노선 그런 것이 무엇이 필요가 있느냐. 자 목적이 같으면 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옳소 그럼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을 받은 비타입적 민족주의와 이 사회주의의 정우의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뭉치게 되고요. 이들이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민족 유일당 운동 이 정우에서는 1926년이거든요. 민족 유일당 운동을 계속하면서 이들이 만나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드니 그것이 1927년 신간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413쪽 신간회는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